어제 우리 돌직구쇼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제일 먼저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상급기관인 대검찰청에 해당 사안을 보고하지 않고 또 피해자 측 면담 요청도 일방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검 패싱 의혹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검찰 사무보고규칙이라고 옛날에 절차에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사무보고규칙. 예, 거기에 보면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는 뭐 필수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걸로 예상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도 뭐 대검, 법무부에 다 보고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지검이 이런 중대한 사항을 대검에 보고를 안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피해자 측 고소인으로서 고소를 한 것이 지난 8일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8일 전날인 7일 날 서울중앙지검 부장에게 여성아동 담당 부장에게 이제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담 요청을 했고, 그런데 부장이 면담을 다음 날, 그러니까 원래 고소한 날 3시에 면담을 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일정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중앙지검 부장이 그럼 피고수인이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걸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면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박원순 시장이라고 알려줬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이제 검찰 사무보고 규칙에 의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대검과 법무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대검에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부장이 소속하고 있는 곳이 이제 제4차장 서울중앙지검 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적어도 차장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일 때는 보고했을 거라는 추론이 가능해요. 물론 안 할 수도 있지만 아마 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이건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부장, 차장, 검사장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안 자체를 과연 우리가 면담을 하게 되면 이제 직접 수사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크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선거 관련된 수사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거의 경찰에서 수사를 하거든요. 아무리 고위직이라 할지라도. 아마 제 기억으로는 검찰에서 고위직에 대해서 성범죄 관련 수사를 직접 수사한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건 경찰에 고소해서 수사하는 게 맞다. 그래서 면담 일정을 취소하는 게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이제 면담 일정 뭐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박원순 시장을 피소가 됐다는 사실을 누가 젠더특보, 서울시 젠더특보에 알려줬느냐. 이게 왜 새어나왔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박원순 시장 사망 이후에 중요한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제 경찰이냐, 청와대냐, 아니면 시민단체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검찰이 더 끼어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피소 사실의 어떤 누설에 대해서 지금, 서울지검 형사 2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중앙지검에서 이 사실을 외부로 누설됐다고 한다면, 본인들이 누설해놓고 본인들이 수사하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에서 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확실히 요즘 검찰의 모습을 보면 좀 많이 낯섭니다. 이런 사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고소 대리인이 면담 신청이 왔다. 나는 고사실 자체가 정보보고 대상이거든요. 그럼 마땅히 즉시, 저 내부의 검사장까지, 그리고 대검 법무부까지는 보고가 돼야지, 이게 지금 대검에 빠졌다고 해서 대검에서 진상 파악을 지금 지시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성윤 중앙지검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 뭔가 이상해요. 김영민 비대위원님,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부장검사가 독단적으로 이런 판단을 못 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대검에서 조금 전에 왜 면담 일정을 취소했는지에 대한 진상을 보고하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속한 규명이 필요하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들어서 우리 법무부 그리고 검찰 조직 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위계질서 강조하지 않았나요? 뭐 명을 거역했다 등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상황대로 가게 되면 위계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으로 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은 누가 뭐래도 이제 하도 많이 뉴스에 보도돼서 국민들도 인지하시겠습니다만 대통령 청와대 권력과 가까운 분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터라 과연 여기에서 지금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국가 권력 시스템에서 이런 문제들이 혹여나 검찰을 통해서 유출된 것은 아니야라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검찰의 신뢰가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결여되기 전에 조금 더 독립적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공명정대하게 수사하고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검찰의 의지, 저는 더 나아가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의지까지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고소정보 유출권을 중앙지검이 지금 맡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중앙지검이 맡는 거 아까 김관삼 변호사님은 좀 적절치 않다고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검이 같이 생각하시는 거죠? 네, 대검이 일단은 중앙지검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면담을 취소했는지 그 부분을 아주 신속하게 먼저 규명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이재명 기자, 온라인 통해 가지고 이른바 이제 피해자 고소장이라고 하는 것이 떠돌았다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건의 정체가 밝혀졌다고 하죠, 그게. 예, 그러니까 지난 8일날 고소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9일 새벽에 이제 박원순 시장이 그때 선택을 하고 바로 9일 오전부터 사실 피해자의 고소장이나 이런 내용이 급속도로 이제 확산됐었죠. 그런데 물론 이제 변호인은 고소장이 아니다를 밝혔었는데 그게 뭔지가 이제 지금 확인된 겁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가 직접 고소장은 아니지만 1차 진술했던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원순 전 시장 사망 다음 날에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피해자의 고소장 문건이 떠돌았었는데 이게 고소장 원본 자체는 아니고 그 전에 피해자가 김재련 변호사를 만나서 1차 진술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피해를 당해왔다는 걸 썼었는데 그거를 피해자 이제 어머니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목사한테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러면서 그 문건을 건넸었는데 그게 다시 또 다른 교회 관계자한테 전달되고 그 과정 속에서 유출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처음에 이제 어떻게 나왔냐면 1차 진술서에 피해자가 약간 착오를 해서 근무기간 이런 것들을 잘못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그대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돌아왔던 내용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고소장이 아니라 1차 진술서다 이렇게 확인을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추정을 했더니 이제 그렇게 유출됐다 이렇게 지금 확인된 내용입니다. 김승윤 교수님, 그 유출자가 다름 아닌 피해자의 어머니가 친분 있는 목사님이다. 그러면 성직자인데 믿고 얘기했는데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매우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셨던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 이제 너무 사안이 엄청나고 걱정이 많이 되니까 보통 이제 그 기독교 신자분들은 이제 목사님한테 중요한 일 있을 때 뭐 상의도 하고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1차 진술서의 내용을 보내주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좀 기도해달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그거를 목사만 알고 있었어야죠. 워낙 그냥 봐도 너무 민감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를 아셨을 것 같은데 이걸 이제 다른 사람, 다른 목사나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게 전파가 되면서 일파만파 이런 메신저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유출이 되게 된 겁니다. 이게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이제 안 정립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순간에 막 2차 가해 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도움을 적극적으로 줘야 되는 순간에 침묵하기도 하고 이런 2차 가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입장을 바꿔보면 좀 2차 가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지금 내가 하는 말 혹은 내가 침묵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가 피해자를 한 번 더 상처 주는 것인가를 생각할 때 2차 가해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아까도 이제 여러분이 지적하셨듯이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2차 가해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 물론 뭐 박원순 전 시장을 지지하는 분도 계시고 그 중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특별한 언급은 안 하고 계신데 만약에 이제 뭐 피해자에 대해서 뭐 두둔하고 박원순 시장을 뭐 비판하는 말씀을 하실 수 없다면 2차 가해는 좀 중단하자라는 말씀만 좀 해주셔도 이런 것들이 조금 조용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